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놓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좀 있었어. 다른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그래 잘해봐. 그놈의 정인지 내 뜻대로 한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린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든 긴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나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널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바닐라 어쿠스틱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오늘 책방8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으로 힐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나얼 스프링송.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시간이 불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시간이 불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눈이 부셔 새하얗게
보고 네 얼굴 나란히 우리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발걸음 오직 그대만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죠 아무 걱정 말고 눈을 감아요 걷고 있는 길 하얀 구름 위로 단숨에 날아와 Baby love you gather with you forever Darling love you Baby will you be mine Girl I won't leave you I will love you forever Reason why living is all because of you 노을보다 아름다운 그대는 분홍빛 설렘이죠 싱그러워 좋은 봄날 저 구름 위로 단숨에 날아올라 Baby love you gather with you forever Love you darling love you I will love you forever Reason why living is all because of you I will love you forever Reason why living is all because of 책방에잇 이윤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늘 똑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하루하루 신나게. 네, 우리 지난달에 그 정원 이야기 한참 네,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꽃도 피고 뭐 이럴 것 네, 같은데. 이제 장미랑 작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한번 놀러 가야겠네요. 그 향이 요즘에 꽃향기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향도 다 다르고 네.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향이 달라요. 아, 그러겠네요. 꽃들이 심겨져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아, 네.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것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 행복하지 않은 네네. 것은 혹시 그래도 키우면서? 결론은 신나게. 결론은 네. 신나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떤 책 오늘 만나게 되나요? 오늘은 가족 그중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한번 골라와 봤어요. 저의 요즘 최대 화두이기도 해요. 아, 실제 자녀분과 네, 지금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 아이코, 네. 근데 아이가 조금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친구였어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또래랑 좀 생각이 달라서 좀 학교 생활이 힘들기도 해서 제가 진짜 거의 제 모든 시간과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이 아이와 함께 보내고 같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걱정했던 중학교 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네. 근데 그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 기분이 뭔가 내 몸속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져 나간 기분이 들어서 요즘 조금 제 심리가 네네.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좋아하고 축하하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뭐든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좋아요? 하고 뭐 설명도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척척척 잘 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좀 그래요, 요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저한테 더 독립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이한테서 독립하지 못한 기분? 그렇죠. 이게 보통 사춘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얘가 분명히 애기였는데 그리고 뭐 어딜 가도 쫄쫄쫄 따라다니고 엄마 막 이렇게 불렀던 앤데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어디 갈래? 그럼 저 집에 있을게요. 뭐 이런다고도 하고 엄마 손이 안 가도 자기가 막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약간 좀 시원섭섭은 아니고 뭐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죠? 좀 그런 느낌이라고. 네, 맞습니다. 좀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책도 그거가 관련돼서. 네, 그래서 거죠? 좀 그런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바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좀 책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책 만나기 전에 음악 한번 듣고 시작을 네,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이상은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우리 첫 번째 책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책은 삐약이 엄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 작가가 누굴까요? 저는 압니다. 네. 네, 백희나 작가, 우리가 뭐 구름방으로 정말 유명한 작가시죠. 근데 이분의 그림책이 좀 이렇게 그 인형을 이용한 맞아요. 애니메이션적인 기법을 활용한 그림책이 이제 이분의 그 특색인데, 이 책은 그냥 평면 그림이에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봤잖아요. 네. 이거 백희나 작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책이 백희나 작가의 작품 중에 1번으로 꼽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저의 상황이랑 아마 좀 가장 맞는 시점에 이 책을 만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먹을 것을 밝히고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고양이 니양이가 어쩌다가 작고 귀여운 병아리 삐약이를 낳으면서 벌어지는 황당하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아이를 처음 낳고 양육하는 단계에서 위로가 많이 됐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책 보고서 깜짝 놀란 게 그 백희나 작가 맞아 이렇게 다시 여쭤봤던 게 그림이 되게 좀 약간 거칠게 표현이 됐다고 할까요? 큼직큼직하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그 니용의 표정, 니용인가 니양인가 니양이요. 니양이의 표정이 너무 재밌다. 네, 이 맞아요. 니양이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 뭘 먹었죠? 닭 알을 먹는 걸 제일 좋아하죠. 따끈따끈한 닭 알. 그래서 그랬구나. 네. 닭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알을 삼키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장면에서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니양이가 닭 알을 딱 꿀꺽 삼킨 다음에 이상하다.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뒷페이지로 딱 넘어가니까 네. 그 뱃속에서 왜 우리 맞아. 임신책, 맞아요, 출산책 맞아요. 보면은 아기가 이렇게 몇 주마다 어떻게 크는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그림을 네, 그려놓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엄마가 됐을 때 그걸 좀 떠올려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고양이가 삐약이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냥 날 것으로 삼켜서 그게 이제 뱃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품은 거죠. 품은 뜻이 이제 위장에서 이제 그 병아리가 네네. 잉태되는 과정을 그렇게 그린 것도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혼동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낳는 과정과 뭐가 다를 것인가. 네네. 정말 아이를. 그래서 저는 작가가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 비유를 해보면 사실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한 번도 누군가의 엄마가 돼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떨 때 힘들 때는 얘 어디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예,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내가 내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품고 낳았지만 그냥 어느 날 이 세상이 툭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제 입장에서 해봤을 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이 고양이도 한 번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키웠던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막 발망동동 구르던 제 모습이 그 니양이를 통해서 투영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이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자기랑 생긴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남의 자식 같은데 진짜 그러네요. 나왔다는 이유로 네네. 또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말 이렇게 뭔가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쩌면 이 모성이라는 게 아이를 낳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시간과 비례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그게 엄마가 아닌가. 그럼 나는 엄마가 맞구나.
난 엄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 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책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삐약이 엄마가 가장 떠오르고 제가 엄마란 누구인가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내가 하는 것도 어쩌면 옳은 방법이야. 다들 처음이니까 모르지. 이렇게 엄마가 되어가는 거야 라고 알려준 책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장면이 그 달걀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닭들이 여러 마리가 서 있으면서 니양이를 이제 니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삐약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르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보통 맞아요. 뭐 누구 씨 이렇게 김미라 씨, 이윤정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엄마 이런 호칭이 훨씬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책임감도 또 그쵸, 덩달아 그쵸. 따르게 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엄마라는 이름에 계속 제가 갇혀 있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 아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어떻게 곡 한 번 더 듣고 갈까요? 그럴까요? 우리 음악 듣고 두 번째 책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라라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책일까 되게 궁금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책은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유해율 작가가 글을 쓰고 이수연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책은 인생의 단계를 거쳐가는 아이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아이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사계절에 빗대어 표현한 책입니다. 네. 엄마에게 아이가 세상의 전부이고 이 책의 제목처럼 이제 모든 계절이었던 때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이제 파릇파릇 그렇죠. 예, 이런 새싹들과 꽃이 피어나는 이제 봄에 비유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설레이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안고 자랄 것 같은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담은 그 시기가 이제 봄에 비유해서 이렇게 그림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되게 사랑스러운 대화를 또 주고받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정, 아이가 자라고 계절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이 부모와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주고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책을 펴서 앞쪽 부분에 이제 봄이어서 그런 건지 아이 손을 잡고 막 너는 네, 나의 네. 전부야 뭐 이렇게 막 엄마가 네. 얘기하는데 그 그림이 막 그려지면서 아 맞아 나도 아기 때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아기 때 효도 다 한다고. 네. 그 3살, 5살 때까지 네. 그 예쁜 그 기억으로 네. 힘을 얻는다. 네. 근데 이 기쁜 게 다 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여름, 가을, 겨울로 가면 이제 점점 이렇게. 그런가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고야, 네. 네. 이 아이가 이제 봄에는 모든 사랑을 안고 아름답고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계절이 지나갈수록 자기의 세상을 아이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빗댄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꽃이나 열매를 비유해도 그 봄에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가을로 가면 연글어가고 네. 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여름 한참 때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제 자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부모는 이제 그때 불안해지죠. 이 아이가 온전히 내 세상에서 내 것 같이 크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성장하면 사실 떠나가야 돼요. 나무에 꽃이 펴도 치들거나 이제 이게 다 열매가 연글면 떨어지잖아요. 꽃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이게 맞는가 싶고 잘할 수 있나 싶고 그런 감정들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잘 이 책은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엄마와 아이의 그 대화에만 사실 좀 집중하면서 봤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진짜 그쵸. 봄과 네.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인데 그 대사들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넌 그냥 사랑스러워 그랬는데 잘해야 돼. 뭐 아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실수하면은 그렇죠. 엄마가 안 좋아하실 거야. 뭐 그런 부담감도 좀 느껴졌고요. 네, 너는 나의 착한 아이라고 했을 때 착하고 내 눈에 우리 애가 나빠 보이진 않잖아. 근데 보통 착하다는 이제 뭔가 네, 내 말을 뭔가 들어주고. 엄마가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 내가 꼭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꼭 착해야 되나? 무엇이 착한 건가? 엄마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기준은 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 사람의 기대나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 그때 한번 그죠.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네. 그렇네요. 엄마는 너는 나의 세상이야. 너는 나의 뭐 꽃이야. 뭐 이렇게 계절이야라고 하지만 그거는 엄마의 관점이고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부모들이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것 같이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그 그림책에서도 보면 아이가 뭘 막 하려고 하는데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나는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쩌면 자기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돼요. 자기가 자기로서 바로 서야 하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쵸. 이 시기에 자기를 찾지 못하면, 자아를 찾지 못하면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에서 복제된 어떤 자아를 아이한테 자꾸 심어주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어떡해.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네. 이 아이는 아이가 원하는 아이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춘기의 엄마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게 아닐까. 맞아요. 정말 나랑 다른 개체인 걸 인정을 하고 아이 자체의 느낌과 생각을 좀 존중을 해주고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엄마가 10여 년을 열심히 아이를 키워오면서 다 엄마 손이 없으면 안 되는 아이기 맞아요. 때문에 우린 계속 지켜봤잖아요. 이 아이가 커오는 과정을. 근데 그 시선을 이 책이 되게 잘 담고 있었어요. 그 동감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그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뒷부분인데 계절로 따지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쯤 되는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거실과 이렇게 방문이 보이는데 거실 한쪽에서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고 아이가 가방 메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네.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 써있던 문구가 이제 엄마 속에 있는 별을 찾아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의 별을 찾아라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는 장면이죠. 아이는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찾아서 독립을 해서 떠나가야 되는 장면을 담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선생님이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 맞지 이게 맞지 이 말씀이 그치 이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나랑 이렇게 잘 분리가 돼야지 맞는 거지 이 생각이 좀 들긴 네, 했어요. 맞아요. 맞는 장면인데 되게 쓸쓸하게 그렇죠. 그려졌죠. 네. 저는 이 문장도 좀 떠오르는데요. 너는 엄마의 추억이고 엄마의 기다림이야. 엄마는 나의 추억이고 나의 그리움이야. 저 그 장면 기억나요. 제가 좀 전에 인상 깊었다고 한 장면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나 궁금했는데
그 사춘기를 지나서 부모를 떠나 독립한 아이도 또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 관계를 정말 다 잘 담은 그림책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뒷부분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뒷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넘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세 번째 책 이야기 이어갈게요. 왁스가 부릅니다. 엄마의 일기.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당신 마음은 모두 다 믿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담아갈래요.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마키아또 책으로 힐링 한 잔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우리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마지막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다비드 칼리가 글을 썼고요. 마르코 소마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이에요. 나도 가족일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가족이 뭘까?
가족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었는데요. 아기를 가질 수 없던 보리스, 이 주인공 이름이 보리스예요. 보리스의 부모님이 늪에서 그 만난 아기인 보리스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워주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이제 보리스는 어느 날 바람에 실려온 늪의 냄새를 맡고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데려와서 키웠지만 자라면서 그쵸. 자기의 어떤 본능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나타나면서 자기 어릴 때를 떠오르게 되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원하는 사람이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보리스도 집을 떠납니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이. 그래서 원래 자기를 데려왔다고 했던 그 늪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자신처럼 생긴 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보리스가 떠난 뒤에도 보리스 부모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종종 늪으로 찾아가 보리스에게 쓴 쪽지를 매달아 놓고 가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리스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또 역시 자신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황하던 보리스가 발견한 거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쪽지였죠. 보리스에게 보낸 쪽지에는 제가 되게 이 책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을 울렸는데 그 네, 모든 맞아요. 쪽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야, 이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보리스는 이 문장이 어떻게 집에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스는 늪을 나와서 집으로 다시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늪에서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키웠는데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을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많은 추억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나의 부모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버린다면 네. 되게 그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 그리움과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기면서 그런 편지 쓸 것 같아요. 언제든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가 네. 보고 싶다. 뭐 이런 걸 것 네, 같은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냥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 자체로 소중하다. 네. 그걸 그냥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좀 다른 걸 봤어요. 뭐냐면 어린 시절 저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꼭 보리스가 이 부모가 낳았다, 낳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고 상상을 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날 데리러 올 거다.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날 사랑하긴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분명 이 집 애가 아니야. 이 집안 식구가 아니야. 나의 부모는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 예전에 그렇습니까? 일기장에 저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을 때. 근데 제가 난 이 집안 식구가 맞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낀 시점이 언제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며 윤정이 아빠죠라고 했다는 거예요. 몇 호에 사는 윤정이 아버님이시죠? 이러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길래 엄마가 막 웃으면서 똑같이 생겼잖아 둘이. 저는 그게 확 와닿는 게 네. 그 아이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뭐 이렇게 오거나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따로 띄어놔도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금방 알겠어요. 이렇게 맞죠? 생김새나 분위기나 심지어 안 말투나 똑같을 수가 없어요.
DNA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사춘기 아이의 심리도 좀 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닌데 이 사람과 다른데 나와 같은 사람은 다른 데 있을 것 같아. 요 시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지금 있는 것과 또 다른 어딘가에 나의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투영을 해서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보면 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가 나랑 똑같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순간은 내가 다른 아이의 부모가 됐을 때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엄마라는 이름을 달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날 이제까지 키워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이걸 몰랐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보리스 부모님이 한 말이 저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는 괜찮다, 뭐 건강하다,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자주 뵙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들리는 그 말 같아서 네 눈물이 뭉클하고 과연 가족은 닮아서 가족인 걸까? 아니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진정 가족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춘기가 되면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본인 스스로도 되게 사실 괴롭잖아요. 이게 뭐 딱히 괴로워요. 뭐 괴롭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마냥 힘든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네. 그게 조금 이제 와닿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건 그 사랑과 그 신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나랑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다시 그 믿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엄마로서 내가 할 역할은 그거다. 그림책에서는 완전히 생김새가 다르게 나와요. 네, 아이는 네. 무슨 약간 오파루파 같이 생긴 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습지에서 맞아요. 살게끔. 네. 그래서 내가 되게 독특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완전 부모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네. 앞에 책이랑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 네. 책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네요. 진짜. 네. 그런 책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순서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예. 이 감동이 좀 이렇게 좀 전혀 다른 그렇던데. 이야기가 나오죠. 순서가 그러니까요. 바뀌면. 다른 예.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쭉 되니까 막판에 막 눈물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골라올 때 이제 네. 주제도 고민을 하지만 순서도. 이 주제로 어떤 책을 소개해줄까 정말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또 청취자님들 중에 이런 주제로 좀 책들을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 우리 세종 FM 홈페이지 있어요. 네. 홈페이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도 좀 맞아요. 재방이 네. 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로 한번 너무 책들도 좋겠네요. 한번 모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선생님이 달이나 이런 거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는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정말 좋겠네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